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테이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손정희 씨가 무려 18조를 손해본 부동산 아이템이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공유 오피스입니다. 오늘은 공유 오피스의 전반적인 말씀을 부동산 관점으로 말할까 합니다. 아마 많이들 신문에서 접해서 알 수도 있는데 18조 이상을 손해봤다고 해서 손정희 씨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어크에 대주주로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큰 손실을 보게 된 건데, 공유 오피스의 사실 리딩 브랜드가 글로벌에서는 위어크였고, 위어크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지금까지 투자의 신이라고 불려왔던 손정희 씨의 명성에도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위어크는 2019년에 기업 가치가 무려 470억 달러, 지금 현재로 하면 60조 원 정도까지 올랐지만, 최근에 주가는 주당 한국 돈으로 100원도 안 되는 0.06달러입니다. 과거 위어크의 성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유 오피스의 사업 모델이 각광받아서 많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패스5가 리딩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공유 오피스가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릴까 하는데, 위어크의 파산은 사실 근본적으로 전대차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면서 위어크는 미국의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렇게 파산까지 이뤄진 것입니다. 국내 오피스 시장의 3개의 브랜드를 재무제표를 살짝 보시면,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도 수익 구조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였으며, 패스5는 최근에 위어크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IPO, 즉 기업 상장을 준비하다가 지금은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쉽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공유 오피스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은 보통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보증금 형태가 안 들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좀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대차 개념을 살짝 말씀드리면, 임대인으로부터 공유 오피스가 전 건물 혹은 일부를 임대해서 그것을 인테리어해서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는 그런 형태가 전대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해서 개별적으로 또 개개인한테 파는 구조인데, 쉽게 이 전대차 계약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점을 말씀드리면, 반대로 면적이 좁고 그거에 비해서 사실 임대료가 좀 비싸고, 참고로 1인실은 약 한 90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단위 면적당 임대료가 비싸면서, 마지막으로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어떤 외국에 너무 흉내를 내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공유 오피스 시장은 양적 완화가 되면서 자본이 넘쳐나던 시기에 스타트업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젖은 그런 분들이 많이 찾던 공간이었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례인데, 이 사례가 아마 공유 오피스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큰 평수의 사무실을 구하는 대표님께서 부탁을 받아 제가 알아보던 차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인기 지역은 아니었는데 한 개층을 300평 정도 되는 면적을 월 임대료가 2,700만 원인 공간이 있었는데, 공간을 제가 알아보던 차에 후에
그 브랜드는 말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공유 오피스 브랜드가 그곳을 임차해서 다시 그 재판매, 결국 아까 말씀드린 전대차를 했는데 무려 3,500만 원으로 네, 그거를 그 지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2,700에 임대를 한 다음에 3,500에 통으로 그 회사에 다시 전대차 빌려주는 형식이었는데 무려 800만 원의 가량을 남기는 것이고 결국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폭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2,700만 원에 원래 그 공간을 빌릴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지도 않고도 그냥 어떤 브랜드를 달고 거기에 약간의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점으로 800만 원 더 높게 산정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컨텐츠는 공유 오피스의 약간 전반적인 면을 살펴보긴 했는데 후속편으로 만약 이게 반응이 좋다면 공유 오피스를 선정한 팁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